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부안 지역에는 백제의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아였고 백제 왕국의 국왕과 왕비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소아 공주는 자신의 투명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으로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들도 감화시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호수는 점점 말라가고 들판의 곡식들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신하들과 모여 날마다 대책을 논의했지만 가뭄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아 공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커다란 용을 만나게 됩니다. 용은 백제의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강력한 존재였고 부안에 있는 깊은 연못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용은 소아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물을 돌려주길 원한다면 너는 진정한 사랑의 증표를 연못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단비를 내리게 하리라. 소아 공주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공중의 놀라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처음엔 긴가민가했지만 공주의 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망에 차서 그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연못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증표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소아 공주는 용이 말한 대로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면 위로 눈물이 떨어지자 연못 속에서 거대한 용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용은 하늘 높이 올라 구름을 부르고 순간적으로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며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왕국 전역에 적셔졌고 다시금 농과 같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에 찼으며 모두가 공주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연못 속으로 돌아가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순결하고 따뜻한 마음이 이 나라를 구했다. 언젠가 또 다른 시험이 닥치면 너의 후손들도 이 연못을 잊지 말거라. 이후로도 부안 지역은 풍요와 번영이 가득했으며 소아 공주는 사람들 사이에 진실한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부안의 연못은 전설 속에서 계속 이야기되었고 그곳을 지켜온 용의 전설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부안의 연못을 찾고 그 자리에 조용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천연 옛물이라 불리며 물이 맑고 섬세하여 아무리 건조한 계절에도 마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지요. 그 연못 주변에는 거대한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고 이 포도밭의 주인은 밀이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연못에 물을 길러와 정성스럽게 포도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미리는 부모님을 5살 때 잃고 혼자서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은 미리에게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고 연못은 그녀의 친구이자 선물 같은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돌보는 포도밭의 포도들은 탁월하게 달고 맛이 좋다며 미리의 포도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습니다. 하루는 미리가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우르렁거렸습니다. 비록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미리를 보호하듯 연못에 물이 크게 출렁이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에서 한 마법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반백의 긴 수염과 푸른 옷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는 포도빛처럼 빛났습니다. 소녀여, 나는 연못의 수호자라네. 내가 너의 정성과 사랑을 보아왔다. 이제 그 보답으로 너에게 특별한 힘을 주고자 한다네. 마법사는 미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연못의 물에서 한 방울을 떠서 미리의 이마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미리의 포도밭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반짝이며 더욱 풍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포도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을 얻은 미리는 포도나무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필요와 소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의 포도밭에서는 해마다 풍성하고 달콤한 포도가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마을들에서도 그녀의 포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녀의 포도는 단지 맛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행복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포도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미리는 늘 겸손하게 포도밭과 연못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아산의 신비로운 연못과 포도 소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연예물 과포도 소녀미리는 아산을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쪽 해안가에는 포항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포항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유명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동쪽 산 꼭대기에 위치한 호수였다. 이 호수는 용의 눈물이라 불렸으며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용이 이곳에 떨어뜨린 눈물이 고여 만들어졌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눈물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가뭄이 찾아오거나 어획량이 줄어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찾아가 축제를 열고 용의 축복을 구했다. 그리고 항상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 비가 내려 농작물이 회복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전설이 단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믿게 된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다.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해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호수는 완전히 말라버렸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의 눈물에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축제 도용을 일깨울 수 없었다. 곤란에 빠진 마을 주민들 중 한 소년 현우는 용의 눈물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설에는 용의 눈물이 특별한 장소, 즉 용의 은신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곳은 깊고 험한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긴 여행 준비를 마친 후 모험을 떠났다. 울창한 숲과 험난한 산길을 지나며 그는 다양한 시련에 맞섰다. 어느 날 그의 앞에 거대한 뱀이 나타났고 또 다른 날에는 배고픈 곰과 마주했다. 하지만 현우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과 가족을 구해 한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현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용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했으며 공중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중앙에는 마른 호수에 원래 물이 담겨있던 작은 공간이 보였다. 현우는 주저하지 않고 용의 눈물을 그 작은 공간에 부었다. 순간 강력한 빛이 은신처를 감쌌고 주변 환경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현우는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용을 볼 수 있었다. 용은 현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축복을 내렸다. 마을로 돌아온 현우는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과거의 전통과 지혜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 후로도 포항은 번영과 평화를 유지했고 용의 눈물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으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단양 지방에는 특별한 백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마는 눈부시게 하얀 털을 자랑하며 그 기품과 우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백마를 신라 수림이라 불렀고 그 출현은 마을에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 수림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양의 깊은 산속 선녀가 살고 있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을 마신 덕에 신라 수림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라 수림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매년 봄이 되면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에도 마을의 젊은 청년 유민이 친구들과 함께 신라 수림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유민은 마을에서 유명한 장사꾼이 되고 싶었으나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몰라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신라 수림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산길을 올라 연못에 도착한 유민과 친구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자 마침내 신라 수림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신라 수림을 바라보자 백마는 조용히 유민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눈빛으로 유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유민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장면, 사람들이 유민의 물건을 사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가게가 점점 번창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신라 수림은 이 모든 장면을 통해 유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팔게 될 것이다. 유민은 신라 수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을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유민이 시작한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찻집은 여느 찻집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찻집은 마치 신라 수림의 예언대로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민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장사꾼이 되었고, 신라 수림이 준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단양에서 신라 수림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